이 부분도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성관이가 2023년 5월 달에 회계정보가 이상하다고 발견을 해요. 네네. 그 성관이가 쭉 보다가 11월 말 정도에 이첩을 합니다. 창원지검에. 성관이는 당연히 자치조사권이 있으니까 들여다본 거죠. 그럼 11월에 받으면 통상적으로 검찰이 3개월 안에 처리를 합니다. 선거, 이제 말하자면 선거 관련된 사안은. 근데 작년 11월, 12월에 받고 창원지검장 이번에 국감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입에 단내 나도록 하고 있다면서요. 근데 지금 작년 12월에 받은 선거 관련 사건을 지금 몇 월 달입니까? 10월 달이에요. 지금까지 지금 들고 있었고, 이 사건도 최근에 보면 명태균 씨의 존재가 알려진 한 2, 3주 내외 정도에서 압수수색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창원지검이 이거를 들고 입에서 단내가 난 이유는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입을 다물고 있으면 단내가 나죠. 네. 그게 검찰에 넘어간 사실 거의 한 달 만에 네. 검찰은 이 사건의 대략적인 얼굴을 파악을 합니다. 이 명태균 씨가 얽혀 있다라는 걸 파악을 해요. 왜냐하면 1월 달에 그 기사가 나옵니다. 네. 명태균 씨 얘기가 나오는 기사가. 근데 한겨레도 보도한 거고 강혜경 씨도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만, 그게 요 김영선 의원 그리고 명태균 씨 요렇게 요 사이에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지방 의원들 공천받고 싶었던 사람들로부터 명태균 씨가 이 공천을 받아줄게라고 해서 돈을 받은 거를 또 윤석열 대통령 여론조사하는데 또 돈을 투입을 하고 또 이분들 돈 갚아준 게 지금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요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게, 이 지방의원 공천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첫째 뭘 믿고 그런 명태균 씨한테 돈을 주면 공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냐. 그게 포인트죠. 그렇죠? 그 명태균 씨 뭐라고 했길래 내가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고 누구한테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돈 주면 내가 공천 받아다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뭘 내세우면서 했겠느냐. 김건희 여사의 관계였다는 심증 뭐 내지는 주장, 그리고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오빠 있잖아요, 오빠. 오빠 있지 않습니까? 그 오빠와 김건희 여사잖아요. 그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돈을 돌려받고 싶으니까 결국은 김영선 의원 쪽으로 어쨌든 돈을 내놔라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 그런 흐름으로 간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상황이 어쨌든 간에 여러모로 이제 혼란의 도가니가 되면서 상황이 이렇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은 이것도 이분들이 김영선 의원은 어떻게 공천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략적인 얼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수차례 통화합니다. 수차례 전화를 해서 내 돈 언제 갚냐? 니네 분명히 김영선 의원 선거비 보전받으면 나한테 갚는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그 얘기를 김영선이 돈을 빌려간 게 아닌데 왜 계속, 그러니까 쩔쩔매요. 그러다가 선거비가 들어온 날이 언제냐면 7월 29일입니다. 그 7월 29일 날 오전에 전화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전화하기 전에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했냐? 알아봐. 경남 선관위에 전화해봤어요. 오늘 선거비 보존됐냐? 보존됐다고 선관위가 대답을 합니다. 했대요. 전화해요. 너 그러니까 근데 그때까지도 김영선 의원 통장에는 아직 돈이 찍히기 전인가 봐요. 처리가 되기 전. 그러니까 거의 실시간으로 전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 돈이 안 들어왔다고 얘기하니까 엄청 또 화를 내요. 내가 무슨 소리냐? 내가 선관위에 다 알아봤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황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지방의원 공천 받고 싶었던 사람은 김영선 의원이 어떻게 공천을 받았다고 생각하기에 내 돈 돌려받으려면 김영선 의원실에 전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냐는 거죠. 이야, 그러니까 요 관계를 알아야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요 관계와 그 다음에 김영선 의원 요 관계를 알아야, 그리고 중간에 명태균 씨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알아야, 그리고 명태균 씨가 이 사람들 김영선 의원과 지방 의원들의 공천을 다 챙겨줄 수 있고 요 라인이 있다는 걸 알아야, 즉 명태균 씨가 중간에 무슨 일들을 했기에 이게 다 성립 가능하다라는 걸 알아야 이제 할 수 있는 행위들인데, 네. 그걸 지금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요 중간중간에 고리가 되는 의혹들이 사실의 가능성이라는 생각을 이 사람들도 한 것이고, 이걸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저쪽 편에도 다 있다라는 거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저는 뭐 취재를 통해서 해야 되지만, 저희가 이제 입수한 현황표에 따르면 그 여론조사 81차례 비용이 3억 7,500인가 그렇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지금 설명이 되는 건 1억 2천밖에 없어요. 나머지. 근데 명태균 씨가 통화 녹취나 성격을 봤을 때 나머지 돈도 어디서 받아왔을 거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돈 누가 냈냐는 거죠. 사실 지금 그게 지금 좀 비어있는 고리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돈을 지금 근데 구조만 놓고 보면 지방선거 출마자들한테 돈을 다 걷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돈은 있는데 뭔가 하고 싶은 그 사람들. 네. 그렇다라고 하면 명태균 씨가 영향을 미쳤던 그 지역에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 사이에 소문이 났을 거 아닙니까? 야, 명태균이 하면
청와대 용산이랑 연결돼갖고 바로 공천주인데 김영선 공천도 그렇게 받아왔대. 뭐 이런 소문들이 있었을 거라고 분명히.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건에서 추가적으로 등장할 사람들이 아직 더 있다. 왜냐하면 금액이 맞습니다. 지금 비어있는 금액이 2억이 넘는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 니은 디귿만 했겠습니까? 네, 그렇죠. 디을 미음 비읍도 다 있는 거고 비용이라는 거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여론조사를 그렇죠. 진행하고 있는데 그 업체가 그 비용을 갖다가 전달하지 않게 되면 피해나 같은 경우도 돈을 못 받았다는 내용이잖아요. 맨날 돈을 못 받아가지고 네, 얼마나 잡음이 많겠습니까? 그러면 강혜경 씨 너무 괴롭혔대요. 강혜경 씨가 이제 돈 주는 그 회계 돈을 만지는 사람이니까. 그럼 오늘 좀 나오겠네요, 뭐가. PNR에서 계속 강경이 너밖에 믿을 데가 없다. 딴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다. 그런데 기억 니은 디귿이 아니라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까지 간다면 저는 그 지역에서는 적어도 명태균 씨를 통하면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공감대가 있었던 것이고 그렇죠. 그 공감대 때문에 한 명당 지금 3명이 1억 2천이니까 4억 정도 되는 거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4천 정도는 투자해도 미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4천만 원 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3억 7천이면 3억 7천만 했을까? 제 생각이 그런 거예요. 진짜 착한 사람이어가지고 여론조사 비용만 딱 그것만 잘라서 했을까? 저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명태균 씨가 움직이는 걸 보면 예를 들면 용산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유력 정치인들 자꾸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나면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는데 김정일 위원장한테 밥값 내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명태균 씨가 이른바 대외 활동을 하는 비용도 필요했을 거고 근데 지금 명태균 씨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신용불량자라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사업하다가 안 돼갖고 그러면 과연 명태균 씨가 움직인 그 2021년 후반부부터 서울과 창원과 뭐 대구와 여기를 휘젓고 다닌 이 비용 이것도 다 사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밝혀져야 되는 부분인 거죠. 맞습니다. 사실 제가 노영희 TV에서 밝히긴 했는데 여러분이 아마 못 들으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한테 돈 받았잖아요. 6천 뭐 1,000만 원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받아가지고 그게 6천씩이 다 돼서 합쳐서 1억 2천이라는 건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좀 불안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될지 데려갔대요. 그 당시 운전기사 해주시는 분하고 같이 서울로 같이 올라갔대요. 차를 타고. 사실이야 아니야 이거 확인하려고. 개런티 해준다. 내가 소개해줄게 이러면서. 근데 그 전에는 이준석 대표가 또 당대표일 때 내려와가지고 이 사람들도 소개도 해줬대요. 명태균 씨가. 그러니까 나는 이준석이라는 당대표하고 이렇게 나는 허물없이 너네도 소개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를 믿어. 그 다음에 또 나 봐봐 사모님한테 내가 너네 소개시켜줄게 이러면서 올라가고 내려왔고 근데 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로 처음 내려왔을 때 거기서도 또 같이 만나게 해주고 이런 걸 했대요. 그런데 이게 중요해. 그래서 같이 차를 타고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같이 이제 올라갔는데 코바나 컨텐츠 그 사무실 이제 알크로비스타 쪽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하필이면 그날이 다다음 날이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뭐 최은실 씨가 재판받는 날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구속돼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날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작전 회의하는 수많은 뭐 검사며 변호사며 여러 사람들이 쫙 나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줄 시간이 없는 거야. 아주 구체적인 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구체적인 날 정황 관련된 설명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그 날은 그런 날이었다. 그날 그렇게 올라갔었다. 이런 그러니까 제가 추정만 해보면 핸드폰만 묻어놨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굳이 핸드폰만 묻어놨을까? 그럼 이제 그 문제로 다음 차가 넘어가겠죠. 자, 7불사 뭐 홍미아 심으러 갔다 이준석, 천하람, 명태균, 김영선 이 얘기했었잖아요. 김영선하고 명태균 씨가 7불사 그 사진 찍고 홍미아 신문 거 보고 그다음에 뭐 했는지 아세요? 퀴즈를 많이 넣으시는 둘이 거예요. 영화 보러 갔대. 파묘 보러 갔대. 하필은 보아도 그런 영화를 그 영화를 봤어요. 어쨌든 뭐 그때 유명했으니까. 파지를 한 다음에 파묘를 보러 갔군요.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 정말 해주고 싶은 너무 재밌는 일이 많은데 내가 이제 여기서는 말 못하겠고. 근데 오늘 대통령실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뭐 다른 얘기지만 가십 같은 거에 한동훈 대표가 집착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본인들이 자유인이면 그런 게 가십이죠. 누구 만나고 뭐 이런 게. 근데 지금 대통령 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벌어졌던 일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대통령실의 인식이 가십이라고 하는 건 거기서 저는 명태균 씨가 이런 기자들 지금 거의 뭐 기자들을 데리고 논다라는 표현이 뭐 적당할 정도로 오라 그랬다가 안 만나고 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게 가능하냐? 명태균 씨 핸드폰 뭐 몇 대 쓴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압수수색했는데 명태균 씨는 증거를 왜 다 아직도 다 갖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지금 명태균 씨라고 하는 공간을 대통령이 어떻게 하지 못한다. 명태균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이게 지금 이 상황의 본질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